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년 6월 23일자 포천시 보도자료 묶음입니다. 소식들이 꽤 다양한데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포천시 지역사회의 주요 활동들을 좀 빠르게 훑어보고 여러분께 핵심 정보랑 또 흥미로운 지점들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특히 시민 참여나 학습 기회, 그리고 서로 돕는 그런 따뜻한 소식들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이웃을 위한 나눔 소식이 눈에 띄네요. 선단동에서 주시 라이프 건설이 1,000만 원, 그리고 좋은 사람 모임, 주시 우림관 대표님이신가 봐요. 거기서 700만 원 성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직접적인 금전 지원도 참 중요하고요. 또 이것 외에도 그 지역사회 안전망 자체를 좀 강화하려는 그런 노력도 보이더라고요. 안전망이요? 어떤 거죠? 그 영북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영북면민 한마음 걷기 대회 행사장을 활용했는데요. 거기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펼쳤어요. 아하, 걷기 대회에서요? 네, 그냥 홍보물만 나눠준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아예 주변에 좀 어려운 이웃 없는지 같이 좀 관심을 갖고 제보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요. 그 촘촘한 복지망 구축,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거죠.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군요. 맞아요. 지원이 필요한 특정 그룹, 그런 분들을 위한 활동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소식인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자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게 그 활동 지원 서비스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부정수급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활동 지원사분들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해소 방안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뤘더라고요. 이용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겠네요. 그렇죠. 서비스 질도 높이고 또 이용자 권익도 보호하려는 목적이고요. 또 포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랑 포천 나눔의 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렇게 세 기관이 아예 연합해서 진행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해요. 교류의 폭을 넓힌 거죠. 네, 협력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활동도 참 인상 깊었어요. 네네, 요리봉사단 이야기 맞죠? 맞아요. 포천 청소년 문화외집 요리봉사단 학생들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직접 빵을 만들어서 포천시 보훈회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느껴지는 봉사네요. 네, 맞습니다. 보면 금전 기부도 있고 또 이런 정보 제공 캠페인, 맞춤형 교육, 그리고 청소년 봉사까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지지하고 돌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러분이 계신 공동체에서는 또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자, 다음은 배움과 성장에 관한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포천시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문화 다양성 인식 개선 교육이 열렸다는 소식인데 이거 강연자가 좀 특별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했던 네팔 출신 수잔 차키아 씨가 강연을 마쳤죠. 네, 왜 이런 교육을 기획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점점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과 가장 먼저 만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그런 인식 개선, 열린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비롯된 교육인 것 같습니다. 하긴 제일 선에서 만나는 분들이니까요. 그렇죠. 수잔 씨도 그 점을 강조했더라고요. 공공기관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과의 소통을 좀 선도해야 한다. 이렇게요. 시청이나 읍면동뿐만 아니라 경찰서, 교육지원청 직원까지 한 100여 명이나 참여했다고 하니 시에서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인 거죠. 그렇군요. 시민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도 있네요. 네. 네. 선단도서관에서 성인 대상 독서 토론 프로그램 책의 진심 2기를 7월부터 운영하고 또 청소년들은 스스로 여행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공정여행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독서 토론 좋죠. 그냥 혼자 읽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다양한 관점에서 책을 보고 생각 나누면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고요. 네. 그리고 청소년 공정여행 프로그램은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여행 계획 세우고 예산 관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도 기르고 또 공동체 의식 같은 것도 배우고요. 공정여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게 뭐랄까요? 여행지의 환경이나 문화를 존중하고 또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임감 있는 소비 방식을 배우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교육이죠.
팀으로 움직이니까 협동심도 기를 수 있고요.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 되겠네요. 그럼요. 자, 마지막으로 지역 간 교류 소식입니다. 포천시 신북면 주민자치회하고 저기 멀리 제주시 오라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매결연 교류 행사를 가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얼굴 보고 밥 먹고 헤어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양 지역 주민자치위원 한 50여 명이 참석해서 우호 증진은 물론이고 좀 더 구체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다짐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농특산물 상호교류라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있잖아요. 거기에 서로 좀 참여를 확대하자. 이런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해요. 아, 실질적인 논의가 오갔군요. 네, 이런 지역 간의 연대가 서로에게 어떻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포천시 소식들을 쭉 살펴보니까 기부부터 교육, 캠페인, 청소년 활동, 또 다른 지역과의 교류까지 정말 다채로운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네요. 그렇죠. 지역사회를 더 따뜻하고 또 활기차게 만들려는 주민들과 기관들의 노력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활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포천시라는 공동체의 어떤 색깔,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거겠죠. 네. 여기서 저희가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소중한 노력들 있잖아요. 시민 참여, 교육, 지역 간의 연대. 이런 것들이 그냥 한번 반짝하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려면, 그래서 더 큰 시너지를 내려면 앞으로 어떤 지원과 또 고민이 더 필요할까요?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군요. 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 합니다.